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참고해서 다시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림 이야기했지, 맞지? 자, 여기에서 사림, 이 사림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여기 선비라고 이야기했지, 맞지? 선비인데 뭐 하는 선비예요? 무슨 공부하는 선비?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라고 이야기했지, 맞지? 그리고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까? 숲을 이루고 있다고 했지, 맞지? 그래서 성리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엄청 많겠지, 맞지? 자, 이러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무엇을 형성했다는 겁니까? 붕당이라는 것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붕은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당은 뭐라고요? 우리 무리들. 맞죠? 우리가 친구들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친구는 여럿이 모여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고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방향도 같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이 정치적으로 붕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사림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 다음에 붕당은 어떠한 식으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 사림이랑 붕당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좀 잘 들으면 다음 시간에 나타날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이러한 사림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그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이 성립되기 이전에 고려 말기의 상황을 보면은 고려 말기에는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고려 말기에서 이 혼란함을 없애기 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신진사대부가 등장하죠. 우리 이 신진사대부는 중국에서 나타난 무엇을 공부한 사람입니까? 성리학을 수용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지, 맞지? 그래서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말기에 나타난 여러 각종 문제점들을 뭐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죠? 맞나요? 우리 고려를 고쳐보겠다는 겁니다. 맞지? 예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보통 고치려고 하지, 맞지? 부품도 갈아보고 백신을 깔아서 바이러스도 치료해보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고려라는 컴퓨터에 걸린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 방향에서 이들 둘 간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죠? 우리 그 사람이 첫 번째가 무슨 파? 급진파 사대부. 또 하나는요? 온건파 사대부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건 들었을 겁니다. 그죠? 다시 컴퓨터, 고려라는 컴퓨터를 비유하자면 이 온건파들은 어떻게 컴퓨터를 고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고려라는 컴퓨터를 그대로 놔두고 나서 뭘 어떻게 하자? 부품도 교체해보고 바이러스도 치료해보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는 거지, 맞지? 반면에 이 급진파들은요, 고쳐도 안 되는데 새로 사자라는 입장을 가지죠, 맞죠?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이 급진파들이 승리하게 되죠, 맞죠? 그 결과 뭐가 세워집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컴퓨터로 새로 바꿔버리죠. 맞죠? 대부분의 이 온건파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까? 참여하지 않습니까? 얘들은 여기에 참여해요, 안 해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신에 얘들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가버립니다. 맞죠? 우리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방 사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사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똑같은 이 선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고려 시대 때 뭔가 지방에서 새로 뜨기 시작했던 사람들 기억나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호족이라고 했지, 맞지? 반면에 조선 시대에는 이제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족. 얘들은 또한 무엇을 공부한 사람이겠어요? 성리학자겠지, 그지? 그죠? 자, 이러한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한다, 안 한다? 공무원을 해요, 안 해요? 공무원을 안 하겠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들은 지방에서 뭘 했을까요? 성리학 공부를 했던 유명한 학자들이 시골 가서 농사 짓겠어요? 이들이 잘하는 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원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리학을 잘하니까 성리학을 가르쳐 주겠지, 맞지? 어디에서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열심히면 어떻게 가르쳐 줘? 어떻게 가르쳐 주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다시 바꿔서 어디서 가르칠까요? 학교를 세우겠지, 맞지? 그래서 얘들은요, 지방에다가 학교를 세우죠, 맞지? 그런데 얘들이 세운 학교는 공립학교일까요? 사립학교일까요? 왜 사립학교예요? 공무원이 아니죠, 맞지?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학교를 세웁니다. 우리 그 학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은 사립학교입니다. 오케이? 이 서원에서 성리학적인 도덕과 이러한 성리학적인 도덕 정치를 아마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서원을 조금 집중적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립학교라고 이야기했지. 서원의 목적은 뭘까요? 서원의 목적. 교육이겠지. 맞죠?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더 있습니다. 이 성리학자들이 서원을 세울 때 자기의 롤 모델을 정해요. 이러한 사람이 진짜 멋있는 성리학자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뭐도 지낼까요? 조선시대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제사도 지냅니다. 자기의 롤 모델을 딱 세워서 제사 지내요. 그래서 무슨 기능도 있다? 제사를 지내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서원의 기능은 제사 플러스 뭐까지? 교육까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성리학적인 학문을 이어받아서 가르치는 학교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서원은 누구를 롤 모델로 하는 서원이었을까요? 조선에서.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최후가 성리학자예요.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누구였죠? 두 글자 이름. 이에티읕. 원조는 스님이잖아. 이에티읕. 잠깐만 더 힌트 더 줄게요. 안. 오 마이 갓. 안향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가져왔잖아. 그래서 최초의 서원은 이 성리학 최초로 우리 고려의 성리학을 들어온 안향을 모시는 서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64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면은 서원이 하나 보이죠, 맞지? 무슨 서원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소수서원이라고 적혀 있지. 이 원래 이 안향을 모시는 서원의 이름은 풍기라는 지역에 있었던 풍기 군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이 안향을 모시는 서원으로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입니다. 중요하겠지, 맞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 화폐에 나오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5,000원짜리인가? 우리 이황 있죠, 이황. 이황 1,000원이죠, 맞지? 이황이 풍기 군수로 가거든. 보고 나서 이 백운동 서원을 보고 너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한테 임금님이 이 정도 서원에는 임금님이 간판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임금님이 직접
간판도 이름 써서 달아줍니다. 그거를 뭐라고 무슨 서원으로? 간판 이름을 소수라고 해서 달아주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서원이 돼요? 소수 서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판도 달아주고 세금에 대한 혜택도 주고 노비도 주고 막 그래요. 면세 혜택도 주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서원이었던 소수 서원, 안양을 모시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떤 것도 추구했냐면요. 우리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꾸리고자 했습니다. 누구 중심의? 사족이 중심에 된 마을의 질서를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이 글귀를 보니까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지방 분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지방 분권을 추진하는 것 같죠. 맞죠? 중앙은 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중앙은 급진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어디에서? 지방에서 방구 좀 끼겠다는 거죠. 맞지? 중앙 너희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추구하고요. 이들이 나중에 마을마다 약속을 만드는데 우리 그 약속을 향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향약을 통해서 지방 마을에서는 누구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누구의 힘이? 사족의 영향력을 키워나갔던 수단이 향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별표를 친 거 보니까 중요하겠죠, 맞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방 사족들 점점점 힘을 키워나가고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사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사림에 대한 성격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중앙으로 가볼게요. 중앙에는 이 급진파 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하고요. 이들이 어디에 참여합니까? 정치를 주도했겠지, 맞지? 이들은 지방 분권을 추구했을까요? 중앙 집권을 추구했을까요? 얘들은 중앙 집권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면은 고려와 다르게 조선에서는 모든 지역에다가 국왕이 임명한 누구를 보냅니까? 지방관들을 보내잖아요. 맞지? 고려는 그렇지 못했잖아. 우리 지방관이 갔던 것을 주현, 안 간 곳을 속현이라고 해서 속현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조선시대 되면은 속현 개념이 있어 없어? 없지. 모든 지역에 국왕이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정치를 해나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태정, 태세, 문단, 이런 식으로 계속 얘들이 중앙 정치를 해 나가죠. 맞지? 급진파 사대부들이 잘못한 것만 있었을까요? 잘한 것들도 많죠. 우리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글을 만들 때 도와줬던 유명한 학자들, 맞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때입니다. 쌤이 왜 세조를 빨간색으로 써놨을까요? 이 세조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이 세조가 단종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지, 맞지? 우리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급진파 사대부들이 반대했습니다. 성리학적으로 옳지 않잖아요, 맞죠? 자기의 조카를 죽인다는 게 말이 돼요? 성리학자가 도덕적입니까? 도덕적이지 않죠. 인륜을 거스르는 행동이잖아, 맞지?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줍니까? 세조를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승리했죠? 세조가 승리했죠, 맞죠? 그래서 이 세조를 도왔던 급진파 사대부들은요, 세조라는 임금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도 받고 토지도 받고 명예도 받습니다. 우리 이때부터
세조 때 세조를 도와 정치를 해나갔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훈구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자, 훈구들은 막대한 혜택을 받았겠지, 맞지? 그죠? 그리고 이 훈구들은 우리 잠깐 고려시대의 것을, 우리 역사는 과거로부터 배우죠, 맞지? 훈구들은요,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고려시대를 배웠으면 좀 기억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권력을 막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긴 힘들잖아요. 뭘 했을까요? 군친. 왜 군친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왕이 되지 못해도 내 핏줄을 뭘로 만들고 싶습니까? 왕으로 만들고 싶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의 딸을 왕이랑 결혼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많이 취합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 있었죠, 맞지? 뭐였어요? 이자겸 그런 사람들. 그들의 말로는 좋았습니까? 나빴죠. 그러면 이들 말로도 좋지는 않겠지, 맞지? 자, 이렇게 훈구라는 세력이 형성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외척 자리를 꿰차게 되면서 이들도 각종 부정부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세조 이후에 예종, 성종이라고 하는 임금 시기에 와서 이 성종의 외할아버지 누굴까요? 훈구겠죠, 맞지? 그러니까 성종은 너무 훈구의 권력이 막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종은 이 훈구의 잘못된 정치나 잘못된 행동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드디어 누구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방에 있었던 살인들을 어디로? 중앙 정치에 참여시킵니다. 누구를 견제하려고요? 훈구를 견제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잠깐 61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6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조선의 중앙행정기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지? 자, 우리 성종 시기로 갑니다. 여기에 있는 왕은 누굴까요? 왕은 성종이겠지, 맞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딜까요? 의정부입니다. 여기서 문제, 의정부는 누가 꿰차고 있을까요? 그 자리를 다 누가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훈구들이 다 의정부의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있었겠지, 맞지? 그죠? 자, 그러면 이 성종은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들을 어디에다가 배치시켰을까요? 그렇죠. 삼사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얘들을 어디에다 배치시켜서? 삼사에 배치시키죠. 맞지? 자, 삼사가 뭐 하는 기구였습니까? 언론기구지. 맞지? 우리 61페이지의 네 번째 줄 보면은 삼사는 뭐가 있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이야기하지, 맞지? 이들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헌부는 뭐 하는 기구냐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사관원은요, 왕한테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홍문관은요, 왕과 함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세 가지 기구를 누가 꿰차고 있다? 살인들이 이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누구를 견제한다? 훈구를 견제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63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63페이지에 훈구파의 성장과 사림의 등장,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료에 보니까 살인들이 꿈꾼 정치의 모습 보여요? 보입니까? 자, 여기 보면 아래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는 것은 윗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누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까?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성상이라고 적혀있죠. 성상이 누굴까요? 왕입니다. 왕. 왕께서 먼저 뭐를 쌓아서 덕을 닦아서 감동을 준다면 아랫사람도 감동해서 정치가 바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왕이 먼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살인들은요, 스스로 도덕적으로 수행한다는 숙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 이후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동그라미 뭐를? 치인을 도덕정치의 근본으로 여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누구와의 갈등이 심해질까요? 자, 성종이 죽고요. 누가 왕이 되냐면 자, 성종이 죽고 나서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우리가 연산군은 여러분들도 들어봤지, 맞지? 뭔가 옳은 임금님은 아니었지, 맞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맞지? 정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누구와의 갈등이 심해졌을까요?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많이 입을까요? 이 살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우리 그러한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피해를 입는다?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을 사화라고 이야기하죠. 오케이? 이때 두 개의 사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화는 무원년에 발생한 무오사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살인들이 많이 다쳐요. 두 번째는요, 무슨 사화? 갑자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갑자사화 때는요, 살인들이 분명히 화를 입긴 했지만 누구도 피해를 입었을까요? 훈구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왜? 연산군이 워낙 개판이니까. 그래서 훈구들은요, 다시 한번 연산군을 몰아내고요, 새롭게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올립니다. 우리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중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종이 왕이 돼요.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면 왕을 몰아냈습니까?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왕위에 앉힌 거지. 우리 이것을 무슨 반정? 중종 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정이라는 것은 정치를 다시 되돌린다, 그런 말입니다. 정치를 다시 되돌린다. 그래서 중종이 잘못된 정치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왕이 됐다는 이야기지. 여기에서 누가 도와줬다고요? 훈구가 중종을 왕위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종은요, 누가 고마웠을까요? 훈구가 고마웠겠지, 맞지? 그래서 훈구한테 뭘 줬을까요? 훈구한테 각종 공훈도 줬을고요, 각종 상금, 토지 이런 것들도 줬겠지, 맞지? 우리 예전에 마치 누구랑 비슷합니까? 이 세조 때 훈구가 발생된 거랑 비슷하겠지, 맞지? 이해돼요? 또다시 훈구들이 많은 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중종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미울까요? 훈구가 조금 안이 꼽겠지, 맞지? 왜? 훈구가 이것저것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자꾸 잘못된 행동들이 눈에 보이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종은 또다시 성종과 같은 계획을 세우죠. 어떤 계획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살림을 어디로? 중앙 정치에 참여시킵니다. 우리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광조라고 하는 살인입니다. 이 조광조는요, 역사 기록에 보면 키가 거의 187 정도, 189 막 이렇게 엄청 큰 키를 가졌고 피부가 백옥같이 하였답니다.
엄청 잘생겼었대요. 그래서 이 조광조가 지나가면은 그 마을의 모든 여자들이 눈이 멀었답니다. 가만히 보고 있었대. 우리가 마치 저기 수학여행 때 그 누구냐? 정우성을 본 것처럼. 너도 와 했잖아. 조광조가 거의 막 그런 급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조광조는 굉장히 지식도 뛰어납니다. 성리학조. 그리고 자기의 고집도 굉장히 세요. 맞는 거는 무조건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종이 우리 훈구를 조금 견제하고 훈구가 잘못된 행동들을 했던 것을 좀 바로잡아 달라라고 조광조를 기용했거든. 그래서 조광조는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을 시작하죠. 같이. 우리 6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조광조의 모습이 나오지 맞지? 조광조는요. 어떠한 것을 추구했냐면 왕도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왕이 뭐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정치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사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지방 분권화시켜야 되고 누구의 권력을 키워줘야 된다. 지방에 있는 살인들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무슨 정치를 추구하냐면은 우리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공론 정치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론은 모두의 의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론이라고 하면 누구의 의견입니까? 누구의 의견이에요? 모두의 의견이라니까. 누구의 의견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두는 누구예요? 백성들이, 국민들이죠. 맞지? 국민들의 의견은 공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 이야기하는 공론은 누구의 의견일까요? 사실 보면은. 일반 백성들의 의견일까요? 얘들의 의견일까요? 얘들의 의견인 거지, 맞지? 각종 서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시행하냐면 세 가지의 정책을 시행하지, 맞지? 첫 번째는 무슨 과입니까? 현량과를 시행합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 때 공무원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과거 시험을 쳐야 되지, 맞지? 문과, 잡과, 무과, 맞지? 그런데 이 현량과는요, 무시험입니다. 시험이 없어요. 조광조가 뭐 하면, 조광조가 추천하면은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조광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험만으로만 현명한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 공감합니까? 네. 공감해요? 네. 시험이 현명한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아니요. 능력을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현명한 사람을 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치 그걸 지적한 겁니다. 시험으로서는 뽑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광조인 내가 어떻게 하겠다? 추천해 주겠다라는 거죠.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서울대 성적으로만 가는 거 좀 억울하지 않아요? 공부가 답니까? 이거를 담임쌤들에게 각 반에 한 명씩 추천해서 보낼 수 있는 제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맞아, 담임쌤 보기에 와, 얘는 진짜 똑똑해. 공부는 비록 조금 못하더라도 다양한 걸 잘합니다. 그래서 추천해 줄 수 있게 하면은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평한 생각 할까요? 좀 담임쌤의 권한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맞지? 잘해야겠네요. 그치? 누구한테 잘하게 될까요? 맞죠, 맞죠. 그런 잘못된 효과도 있겠지, 맞지? 실제로 이 현량과를 시행합니다. 누가 많이 공무원이 됐을까요? 얘들일까요? 얘들일까요? 살인들이 대거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누가 불만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시험해서 합격한 사람이었던 훈구들,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겠지, 맞지? 훈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얘들은 정치 참여 안 하려고 했으니까 과거 준비를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지. 얘들은 했는 거고, 맞지? 두 번째는 뭡니까? 향약을 시행합니다. 향약이라는 걸 뭐라고 했죠? 우리 마을의 약속이라고 했지, 맞지? 마을의 약속을 누가 정할 수 있게?
지방 사족들이 정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누구의 힘이 커지고 있을까요? 지방의 사림의 힘이 커지겠지, 맞지? 훈구가 불만이 있겠지, 맞지? 그리고 또 하나,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들지, 맞지? 뭘 건드려 버립니까? 위훈 삭제를 주장합니다. 위훈 삭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러한 상 받았잖아. 누가요? 훈구들. 이러한 상들 다 뺏으라는 겁니다. 얘들 이거 올바르지 않다. 이런 거 다 뺏으세요. 너무 거짓된 공훈으로 받아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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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해서 빵 터진 겁니다. 누가 터진 거예요? 훈구가 터진 거지, 맞지? 그래서 훈구가 중종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중종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 맞지? 그죠? 그래서 중종이 더 이상 정치적인 압박을 느껴요. 그래서 중종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조광조를 불러서 뭐라 했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네가 조광조를 뽑아서 조금 견제하라고 했는데 조광조가 너무 미친 듯이 칼 들고 날뛰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너무 불만이야. 네가 조광조를 불러서 뭐라 했을까요? 좀 천천히, 천천히,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 조광조가 뭐라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왕이 더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한 방에 바꿔야 됩니다. 중종이 너무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중종이 조광조를 스카우트 해놓고 결국에는 중종이 다시 조광조를 내치게 됩니다. 우리 그 사건을 세 번째 사화였던 무슨 사화? 기묘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중종 이후에 여전히 훈구들이 중종한테 많이 시집을 보냈겠지, 맞지? 맞아요? 중종과 많은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겠지, 맞지? 그 과정에서 이 훈구들과 중종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인종, 명종이라는 임금인데 이 임금이 왕위에 있을 시기에 누구와의 대립이 심했을까요? 훈구 간의 대립이 심합니다. 이 훈구들은 외척이지, 맞지? 이 훈구들이 곧 외척이잖아, 맞지? 그래서 외척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외척 간의 대립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사화가 발생하는데 이게 네 번째 사화였던 무슨 사화? 을사사화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에 몇 번의 사화를 통해서 네 번의 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 네 번의 사화를 통해서 누가 많이 다쳤습니까? 누가 많이 죽어났어요? 살인들이 굉장히 많은 화를 입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 시기에 누가 권력을 장악합니까? 사림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게까지 죽어나갔는데 살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죽어도 다시 부활하니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어도 누가 다시 나타난다? 그의 제자, 그의 제자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지방에서 뭘 해놨기 때문에 서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정치적인 견해를 교육시키고 있고 지방에서 향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방에서의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계속 진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6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붕당의 형성에 나오는데 자, 살인들은 여러 차례 사화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별표 2개 쳐야 되지. 어디? 서원과 어디? 향약을 기반으로 여전히 세력을 확대했다. 그 결과 사림은 선조 때 중앙 정치를 주도권을 장악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죠? 갈등의 원인 첫 번째는 뭐였답니까? 요 문제죠. 요 문제. 그래서 외척 정치. 외척 정치의 청산 여부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척은 누굽니까? 훈구들이지, 맞지? 자, 훈구들을 정치에 참여시킬 건가 말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는 정치에 참여시켜야 된다 했냐면 이 명종 시기 때부터 있었던 살인들이 있지, 맞지? 우리 이때부터 있었던 살인들을 우리가 기성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성살인이라는 건 우리 기성세대 들어봤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은 사람들. 그래서 명종 때부터 있었던 살인들은요, 외척 중에서도 훈구 중에서도 괜찮은 애들이 있다. 얘들을 완전히 정치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면에 선조 때 정치에 진출하기 시작했었던 신진살인들은 외척 정치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살인끼리만 해야 돼. 외척들은 올바르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어디에서 꽝 터져버리냐면 어디입니까? 이조전랑 자리에 임명권을 두고 대립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조전랑은 어떠한 자리였는가? 어디 자리입니까? 2조죠, 2조. 2조는 우리가 6조 아래에 있는 부서고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 64쪽 왼쪽에 2조전랑 나옵니다. 그죠? 2조전랑. 자, 2조전랑은 2조의 전랑과 좌랑을 함께 부르던 말이다. 풍계가 높대요, 낮대요? 낮죠. 하지만 두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뭡니까? 3, 4의 관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조전랑 자리를 거치면은 이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이렉트 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겠지, 맞지? 맞아요? 통상 관직에 올라가면 라인이 3, 4를 한번 했다가 사헌부나 사관원이나 홍문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조전랑 자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까지 가는 길이 딱 그냥 엘리트 라인이라고요. 이해돼요? 그럼 이 자리를 누구나 가고 싶어 했겠지, 맞지? 그래서 이 자리를 둘러싸고 대립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뭐가 발생합니까? 붕당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사실 이 붕당은요, 각종 이해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붕당은 일단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달라요? 정치적인 색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요. 원래는 훈구를 몰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뭉쳐 있었는데 훈구가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학문적인 모습 있죠. 학문적인 성향 차이도 있고요. 또 무슨 차이도 있어요? 지역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지역이 모여 있잖아, 맞지?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 서원에서 공부했던 사람과 제주도 서원에서 공부했던 사람과 전라도 지역에서 공부했던 서원에서 일했던 사람과 다 모든 색깔이 같을까요? 다 다를 거 아니야, 맞지? 이러한 세 개가 다 달라서 이러한 붕당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이러한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근본적인 이유에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붕당은요, 이 세 가지의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죠. 너 다른 거 맞아. 너 당연히 지역이 다르니 우리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게 맞으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뭐 해보자. 서로 토론해보자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붕당은요,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토론, 상호 비판을 통해서 무슨 정치를 이끌어 나가냐면 모두 함께 정치한다는 공론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깨지면서 이러한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호 토론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서 이 붕당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뭐와 뭐가 나눠집니까? 서인과 동인으로 처음에는 나누어집니다. 살인들이. 언제 때? 선조 때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또 이 동인 사이에서 뭐와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해군 시기 때는요, 우리 선조 다음이 광해군이잖아, 맞지? 이 광해군 시기 때는 누가요? 이 북인들이 정치를 담당하다가 나중에 광해군이 쫓겨나지, 맞지? 누가 임금이 됩니까? 인조가 임금이 되지, 맞지?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이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교과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인조 때부터 어디까지? 현종 임금 시기까지는 대체로 누가 우세한 가운데 이 북인은 광해군 이후 때 없어집니다.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누가 참여하면서 남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무슨 정치? 붕당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엇을?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거지, 맞지? 됐나요? 그러면 이 현종 이후 때부터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붕당 정치에 대한 변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끝이고 우리 65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끝났네? 요거는 쌤이 과제로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지? 수고했습니다.